여러분 편하게 잘 쉬었습니까? 5월 30일입니다. 자, 이제 5월 거래일수로 오늘이 또 5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는 한국은행 어제 금리 인하 플러스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이 두 가지 내용 톱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팩트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바대로 0.25%포인트 더 내려서 2.5%가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으니까 10월, 11월, 그다음에 올 들어 2월, 이번에 5월 해서 한 작년 10월부터 치면 이제 한 7개월 된 거죠. 7개월 사이에 금리를 4번을 내린 겁니다. 100bp 1%포인트. 3.5%였던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기준금리가 1%포인트나 내려갔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대로 어제 올해 하반기 성장 전망 관련돼서 수정한 게 이제 그대로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1.5%였던 게 0.8%까지 반토막이 난 거죠. 사실 0%대라는 이 성장률은 금융위기급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급입니다. 그동안에 딱 우리 최근에 우리 경제에서 한 3번 있었죠.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다음에 팬데믹 때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있어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금융위기급, 외환위기급 위기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거, 그러니까 위기는 맞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3번의 위기는 뭐랄까요, 약간 돌발성, 그다음에 단기성 이런 개념이었죠. 팬데믹이 그랬고 외환위기도 그랬습니다. 물론 외환위기도 스물스물해서 되긴 했지만 사실은 95, 6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태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부터 이 외환위기가 번져서 이제 97년대 우리나라한테 온 거니까 2, 3년 정도. 그래도 비교적 단기인 거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비교적 단기간에 이렇게 문제가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불어닥쳐서 위기급의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였고요. 그러면 지금은 왜 위기라는 거냐? 지금은 구조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이 거의 대부분이죠. 더군다나 최근 몇 년 새는 수출의 비중이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가 망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수가 망가지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는 거고 지갑을 닫으니까 당연히 국내에서 민간 소비, 그다음에 투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버는 거죠. 그럭저럭 먹고 살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달에 수출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특히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2자릿수 하락입니다.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관세 영향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이코노미톡 시간에 나오는 이코노미스트도 대부분 다 같은 얘기 하시죠. 본격적으로 이 관세 영향이 나타나는 거는 아마 여름쯤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쌓여있던 겁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경제 구조가 너무 특정 어떤 섹터에 좀 의존하기 너무 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한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탄핵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R&D 투자 축소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극들이 가해지면서 이게 골마 터지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0%대까지 외환위기급, 금융위기급으로 떨어진 이유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표 한번 잠깐 보시죠. 올해 기관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보시면 한국은행 0.8%, KDI가 먼저 내렸죠. 현대경제연구원 0.7%까지 내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1%까지. 국제통화기금 아마 또 수정 전망에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0.5%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성장률 이 수치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현 구조다, 현실이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뭐야, 펀더멘탈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왜 이렇게 요즘 주식은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그럼 주식이 올라간다는 이유는 뭘까요? 기대감이죠. 수치로 확인되는 건 나중이고 나중에 수치로 확인이 되면 더 올라가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들 이게 이제 수치로 확인되는 그 과정, 물론 그 사이에 시간 갭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를 이제 새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새 정부가 그걸 또 못 만든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이제 잠재 성장률이 0%로 떨어져서 이제는 진짜 성장이 아예 멈추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증권면 가보겠습니다.
톱 기사는 공매도에 널뛰는 바이오주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이제 공매도 전면 재개된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공매도의 충격에서는 시장은 좀 벗어났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쌓이는 종목들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종목들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겁니다. 그래 이제 바이오주들한테 공매도가 쌓이니까 잔량이 쌓이니까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좀 공매도 잔량이 좀 쌓이는지 한번 보죠. 바이오다인, 아미코젠,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LNC 바이오 이런 회사들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려면요. 거래대금이 한 4배 이상 전보다 늘어나고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율들이 평균 5% 전체 거래량에 이게 좀 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좀 왼쪽 아래에 있는 아미코젠 같은 경우 보시면 증가 배율이 5.5배, 공매도 비율이 8%, 그 기준치를 훨씬 넘는 거죠. 최근에 주가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이후에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른쪽에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려 13%나 급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증거가에서는 이렇게 공매도 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공매도가 쌓이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일 가능성이 크고 쉽게 생각하면 그 급등 이유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성장이 딱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뭔가 한 건이 터진 거죠. 사실은 바이오 종목들이 한 건이 터져서 주가가 하루 이틀 상한가 가는 경우들이 참 요즘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나중에 보면 또 그 이하로 또 떨어지거나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플랫폼을 갖고 있는 즉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바이오 종목이 변동이 워낙 크니까 얼마나 투자하시는데 불안감이 높아집니까? 그런다면은 그 변동폭을 줄여주는 결국은 계속해서 이 회사가 성장하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박아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매도 종목들, 공매도 이 잔량이 늘어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원전 얘기 좀 오랜만에 해보죠. 원전 르네상스, 트럼프가 부른 원전 르네상스. 국내에 상장된 원자력 테마 ETF들이 주가가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표 한번 보실까요? 솔, 신한 쪽에서 만드는 거죠. 신한 금융투자에서 만드는 솔 미국 원자력 SMR 수익률이 무려 21%입니다. 그것도 위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일주일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또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하나자산운용의 플러스 이것도 역시 8.7%. 라이스, 에이스 하나로 다 이렇게 두 자리 또는 한 자릿수 후반대 수익률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원전 관련주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이 밸류 체인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ETF 상품이 사실은 그걸 그대로 좀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사실 작년에 그 체코 두쿠바니 원전 우리가 이제 계약 따냈을 때만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 예를 들어서 한전 기술, 한전 KPS 대략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이게 올랐던 거 아마 기억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확실한 원전 관련주도 눈에 띄는. 근데 최근에 이제 특히 올 들어서 얼마 전부터 원전 관련주들이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의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현대건설, DLENC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의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그 회사들이 올해 주가가 좀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두산 에너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이 뭐냐면 어느 섹터가 정말 괜찮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잡히면 그 섹터와 관련된 그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다 골고루 오르고 대장주가 오르면 그 다음에는 그 관련돼서 보통 2등주, 3등주 이렇게 주가가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대장주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테면 이제 해당되는 다른 기자재주가 오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의 또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되는 거죠. 한쪽이 너무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그쪽은 좀 쉬고 그 관련된 또 다른 회사들이 좀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이게 좀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관련주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그쪽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제 나름 머릿속에 윤곽이 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하다 보면 참 재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하나 딱 이거면 끝이야 이러면 사실 거기서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공부해야 될 것들이 늘어난다. 참 이게 또 투자 공부하시는 재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오늘 이데일리 증권부의 주토피아 기사 며칠 만에 또 한번 좀 보죠. 유통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3개월간 주요 유통주들 주가 상승률입니다.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사실 유통주들이 석 달간 두 자릿수 오른 건 맞는데요. 요 두 자릿수 오른 게 사실 조금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 요즘엔 조금 쉬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이 유통주들이 이렇게 좋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통주들이 앞으로도 조금 이제 오르고 한번 급등을 하고 좀 이렇게 쉬었으니까 다시 이제 계단으로 한 계단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 이제 그런 취지의 오늘 기사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져온 건데요. 일단 유통주가 좋은 이유는 1분기 실적들 다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유통주들은 실적도 나빴고요. 업황도 나쁘고요. 가장 악재인 내러티브가 내수 불황 이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통주가 좀 좋을 수가 없었던 건데 올 들어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비 심리가 좀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발표했던 소비자 동향 조사 5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모처럼 100을 넘었습니다. 이게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뭔가 좀 한국도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여기에다 금리 인하 계속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한두 번 더 내릴 것 같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직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좀 나아지죠. 대출이자도 조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규모 추경 편성이 아마 곧 가시화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행도 되게 빨라질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른 기대 효과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유통주들이 특히 내수주들이 좀 그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올해 하반까지 해서 올해 성장 전망치를 좀 0%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추경이라든가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 통화 정책 동시다발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지금은 거품이나 이거를 우려할 때가 아니죠. 일단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좀 조절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유통주에도 이렇게 좀 훈풍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 목표 주가도요. 3개월 전에 75,000원이었던 게 지금 9만 원대로 20% 이상 올라갔고요. 이마트도 목표 주가가 30% 이상 올라가서 지금 11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트도 한번 좀 보시면서요. 들어갈 때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